근수축의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감각기, 눈, 코, 귀, 혀, 피부에서 이러한 자극을 수용합니다. 감각기 또는 자극 수용기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각 뉴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추, 이 안에 뭐 있다? 연합 뉴런 들어있다. 자, 연합 뉴런부터 어디로 연결된다? 운동 뉴런, 운동 뉴런. 그 다음에 반응기, 우리의 근육이겠죠 보통. 그 다음에 반응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중추로부터 운동 뉴런에서 반응기, 근육에서 근수축이 일어날 때 이 근육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이제 한번 신경을 그려봅시다. 이게 이제 운동 뉴런이에요. 중추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제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죠? 예.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근육에서 이제 근수축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근수축이 일어나냐? 근육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용어를 다시 한번 활용해 본다면 탈분극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탈분극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이 근육세포에서 섬유막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가지고 근수축,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러한 작용, 이러한 근수축의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네, 그러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근수축의 과정을 좀 보시면 되는데, 위에 여러분들 근수축의 원리에서 동그라미 2번에 ATP가 소모된다라고 그랬죠? 근수축에는 이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근수축에 이용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봤던 그 활주설,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지, 근절과 근절이 짧아지게 되는지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빠져있는 그림이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능 시험에 이 내용이 나온다면 보통 교과서에는 이 그림까지는 소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해줄 거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너무 암기를 하면서 배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쭉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근수축에는 ATP, 즉 에너지가 소모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서 이 그림을 좀 따라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마이오신이 있고요. 액틴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Z선이에요. 됐어요? 자, 여러분들 요게 좀 그림으로 보이실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마이오신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 그림은 어디 정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뭐 요 정도를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예, 요 아랫부분, 요건 위에는 안 보이고 지금 이 위쪽은 안 보이고 요 액틴 필라멘트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림 또 연상 또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연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에 지금 ATP가 지금 붙어 있어요. 그죠? 자, 마이오신에 ATP가 지금 붙어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다? 마이오신 머리가 ATP와 지금 결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이오신 머리인데 여기에 지금 ATP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ATP가 분해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ADP와 인산으로 쪼개지면서 이 머리 부분, 마이오신의 머리 부분이 액틴 필라멘트와 이렇게 달라붙는 이러한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그림 일로 갑니다. 세 번째 그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넣어주고 있죠. 뭡니까? 마치 이제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얘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여기 지금 손바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액틴 필라멘트예요. 얘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이오신이 이거를 잡아 끌어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갈고리 같은 것들이 여기 박혀가지고 잡아 끌어주기 때문에 근절이 짧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이가 위에보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다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ATP가 마이오신의 머리에 붙으면 마이오신이 액틴 필라멘트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 수축되는 모양이 바로 ATP,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
근수축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밑줄 치실 게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ATP라는 걸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좀 자주 소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근수축의 에너지원, 직접적인 에너지원 뭐라고요? ATP다라고 하는 1번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ATP가 저장되는 ATP를 다 소모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에너지를 가져오느냐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근수축의 에너지 공급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근수축 시 에너지 공급이 어떻게 일어나냐. 일단은 저장된 ATP를 써요. 근데 이게 뭐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쓴 다음에 또 이제 ATP가 공급돼야 되겠죠. 어떻게 ATP를 공급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근수축이 일어날 때, 자, 근수축이 일어날 때 일단 그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ATP를 이용해서 근수축을 한다. 근데 그건 한 약 3초 정도? 아주 일시적으로밖에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수축에는 어떤 에너지를 끌어올 것이냐. 두 번째가 여러분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입니다.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 여기 그림으로 좀 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크레아틴 인산이 결합되어 있어요. 크레아틴과 인산이 지금 고에너지 결합을 하고 있어요. 거기를 지금 끊어낸다는 거죠. 거기를 끊어내면 크레아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에 의해서 ATP가 합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거는요. 크레아틴과 인산을 끊어낼 때 만들어지는 이 에너지가 직접적인 근수축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조해드렸죠? 직접적인 에너지원은 뭐다? ATP다. 그래서 여기를 끊어낼 때 방출되는 이 에너지가 직접 근수축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ATP를 합성하는 에너지로 사용되고 이 ATP가 직접적인 근수축에 이용되는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두 번째가 2차적으로 이제 크레아틴 인산의 분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포도당의 분해예요. 포도당의 분해인데요. 이제 위쪽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글리코젠은 저장체죠. 글리코겐은 이제 간에다가 저장해 놓죠. 포당이 너무 많은 경우, 과다한 포당을 우리가 이제 간이라고 하는 좀 은행에다가 좀 저장해 놓는다. 좀 보관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분해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산화 과정을 통해서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ATP를 합성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를 ATP로 전환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생명활동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문제없이 따라올 수 있겠죠. 이 포당의 분해 과정을 좀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산소 호흡이 있고요. 산소 호흡이 있고요. 이제 무산소 호흡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산소 호흡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에너지, 즉 ATP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소 없이 ATP, 소량의 ATP를 만드는 과정이죠. 물론 이게 다량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아주 적은 양밖에 못 만들고요. 이때는 부산물로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근수축 시의 에너지 공급의 직접적인 에너지는 뭐다? ATP인데 일단 처음 저장된 ATP를 쓴다. 근수축에. 근데 이거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ATP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2차적으로 어떻게 ATP를 만들어내느냐?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시켜가지고 이 분해 에너지를 ATP 합성에 이용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본다면은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단당류인 포당으로 바꾸고 일반적으로 이제 산소 호흡에 의해서 이제 ATP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운동을 심하게 하면 산소 호흡 말고 우리 무산소 호흡을 좀 끌어와가지고 소량의 에너지를 좀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하면 이러한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젖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 근육 피로 물질입니다. 근육 피로 물질.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 알배겼다 그런 표현 하죠? 예, 근육이 뭉쳤다. 그런 게 바로 이 젖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